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스위프트 대체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서 XRP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제가 어제도 전달해 드렸었죠. 이 블룸버그 인터뷰가 오늘자 기사로 좀 나왔습니다. 기자분께서 유튜버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보도를 했지만 기자분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알아보면서 차트가 전체적으로 한번 하락한 후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해외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알아보면서 시장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비트코인 차트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정중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의 스위프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XRP가 소송이 해결되자마자 미국 내에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리플사인데요. 기존의 스위프트는 50년 이상 운영되어 왔었고 전통적인 크로스보더 결제 네트워크로 국가 간 결제에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은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기술이 현재 굉장히 느리고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더 저렴하고 빠른 결경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국제 결제에 국제 금융 시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프트처럼 예치금을 맡겨놓는 형식의 선불 계좌를 개설할 필요도 없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리플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암호화폐란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달러와 연동시켜 현재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현재 유지시켰기 때문에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XRP 가격 상승에 큰 요인이 이어질 겁니다. 현재 이 상승 기조가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달러의 저항선을 뚫고 5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이 XRP 가격 상승에 어떤 요인이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알려드리려면 이 기사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때마다 이 XRP가 소각되면서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상승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 이유가 가장 클 것이고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 폭 또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극적으로 XRP를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초대형 금융기관 SBI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1000억 개의 XRP를 공급할 수가 있고 현재 시장에 577억 개의 XRP를 유통시키면서 1분기에만 100만 개에 달하는 XRP가 거래 수수료로 소각되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XRP는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8천엔 약 7만 7천 원까지 도달하며 7배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SBI 그룹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지분 9%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꾸준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많은 세계의 금융기관들 또한 XRP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더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속보로 공유해 본 이 블룸버그 인터뷰가 오늘자 기사로 나왔는데요. 갈링하우스는 XRP 현물 ETF의 출시를 환영을 하면서 이건 필연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공공연하게 무슨 말을 했는가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말은 XRP를 대량으로 보유한 곳이 리플사만이 아니고 다른 대형 금융기관들 또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XRP 현물 ETF는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 교차 항소 철회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가처분 명령이 여전히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리플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서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 대신 5천만 달러로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했지만 지금은 SEC의 의원들의 투표와 법원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관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 다시 법적 문제에 휘말리기 싫다면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 슈워츠의 주장이 오랜만에 쏙 마음에 듭니다. 과거 입만 열면 좀 헛소리를 하던 슈워츠였지만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들이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사 또한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자로 상승세가 살짝 꺾이면서 조정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종목들은 수익을 조금씩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현재 하락장을 맞고 있고, 이에 관해서 이더리움은 3%, 리플은 4%, 솔라는 5%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기타 상위 10위권의 코인들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이틀 정도 더 하락 이후에 조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나야지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차트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 현재 시장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앞서 여러분들께서 12월, 1월, 2월에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까지 물린 분들이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는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매수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피트 거래량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매수하면 언제쯤 수익을 볼 수 있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고,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1월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전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구간은 여기 0.382 구간이 될 텐데요. 앞서 호재로 인한 큰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후 0.382 구간을 꾸준히 터치한 후에 전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0.382 구간, 약 1억 3,800만 원대 구간이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는 거고, 여기를 뚫어내야 전고점 위로 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시기를 빠르면 보름 안에, 정말 늦어도 2달 안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초록색 선 200일선이 수평을 살짝 그려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 노란색 선 100일선이 조금씩 위로 올라와 주면서 결국에는 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조금만 더 횡보를 잘 해준다면 결국에는 추세 전환을 알리면서 반등의 시작이 될 것이고, 0.382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맞고 어떻게 될지를 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12월, 1월, 2월 세 달간의 매물대, 굉장히 높은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것이고, 뚫어낸다면 새로운 정고점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보름 넘게 힘을 잘 모아오면서 상승 그래프를 잘 만들어 주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힘이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상승은 보통 이런 삼각 패턴을 만들어낸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힘이 다시 모을 시간이 충분히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더라도 삼각형을 만들고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4달 동안 시간을 갖고 힘을 모은 후에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도 삼각형을 만든 후에 2달 동안 시간을 갖고 다시 상승의 폭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드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보름, 늦어도 2달 안에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보름 정도 시간을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름을 더 해도 1달 정도라 힘을 잘 모을 것 같고, 이미 고기를 살짝 들어 올렸기 때문에 상승 조정을 거치고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보름 동안 정말 잘 조정 기간을 가져가 주었죠. 상승 조정을 가져가 주면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알트코인들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평단가 관리만 잘 하면 오히려 탈출이 아니라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지금 오히려 매도하고 다시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진행 방향이 나중에 조금 보면은 뭐 별거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린 거 던져라 라고 하면은 아니고, 차라리 조금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물량을 늘려가는 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5월달 안에 좀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0.382 구간, 요 구간이죠. 1억 3,800만 원 선에서 저항을 맞을 것이니 힘을 잘 모은다면 뚫어낼 것이고, 아니면 못 뚫어내고 밑으로 쳐박을 거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많이 힘을 잘 모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타 알트코인들 또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불장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상황까지 좀 짚어드린다고 하면, 트럼프는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관세 전쟁을 꾸준히 벌이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인지 앞서서 조선소를 짓는다는 말 이외에도 이제 현대차의 공장 또한 추진이 완벽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관세 면제 홍보를 받고 있어서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많은 다행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량을 굉장히 급격하게 늘려버렸습니다. 유로존, UK, 이메징 마켓 일권을 확인해 보시면 보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판지 보시면 뭐 US 주식, 테크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만 40% 포지션을 줄이면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매도 중이라는 건데요. 실제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워렌 버핏의 버크셔를 제외한다면 안 빠진 종목이 없을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8% 정도이지만 핵심 기업들, 테크 기술주죠. 이런 기업들은 어마무시하게 정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빠져나간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것도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유로존, 유럽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SP500 쭉 떨어졌지만 유럽 50, 유럽 특수 50은 쭉 올라가면서 현재 100% 넘게 상승한 상황인데요. 관세 전쟁을 시작하니까 유럽에서 투자했던 자금을 고스란히 가져간 것이고, 그러면서 현재 유로화 또한 폭등을 해버렸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시적인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알아야 해서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